자, 이제 전개일로 가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개일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왕에게 딸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딸이 죽은 어머니처럼 금발머리예요. 그 금발머리 왕비를 찾기 위해서 왕은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딸이 금발머리인 거를 못 봤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느닷없이 딸에게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고문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나 딸아이와 결혼해야겠네. 그 아이를 보면 죽은 아내가 살아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문관이 뭐라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온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뜯어 말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딸은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결심을 전해 들은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고쳐먹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려면 그 전에 해와 같은 금빛의 옷, 달과 같은 은빛의 옷과 별과 같이 빛나는 옷을 가져야만 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짐승의 털로 만든 망토도 필요하고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의 피부를 조금씩 잘라 붙여서 만든 망토라고 해요. 망토라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런 것들,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놔야지 아버지가 뭐예요? 자신의 어떤 욕구를 포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딸은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이 전개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딸과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근친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이건 옛날 동화기 때문에 옛날 아주 오랜 그 옛날에 어, 근친 상간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주 오랜 원시 사회에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화 속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세요.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뭐예요? 여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창조 신화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어머니는 양성체야. 그래서 아기를 잉태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과 결합해서 다시금 또 이제 새로운 그 뭐 신들을 낳거나 아니면 인간을 이제 낳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동화는 그래서 더 오래된 동화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더 오래된 동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이게 근친상간들이 벌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화, 금기시하는 시대에 만들어진 동화일 수도 있겠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딸이 금발머리를 몰랐다고? 우리는 이제 의식의 차원으로 보면은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그 사람을 대하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제 과 커플이 되기 전에 늘 과에서 오빠야. 아니면 과에서 동생이야. 늘 내 곁에 있었는데 그냥 동생이려니 아니면 오빠려니 아니면 형이려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남성으로 느껴지거나 여성으로 느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왕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당연히 금발머리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찾았던 그 금발머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느닷없이 이제 딸의 금발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개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왕이 딸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문관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문관은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누가 힘이 세요? 예, 당연히 왕이 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문관은 다만 중재만 할 뿐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왕이 선택할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공주의 소원이 이제 나오죠. 이제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앞서도 나온 거지만 이제 해와 같은 금빛의 옷, 달과 같은 은빛의 옷, 별과 같이 빛나는 옷, 그 다음에 짐승의 털로 만든 망토. 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요. 왜 전개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냐면은, 이 남성의 왕의 상태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왕은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금발머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왕비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죠. 금발머리 왕비여야 돼. 꼭 금발머리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콤플렉스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무의식에 빠져 있거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하나에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거로만 전부 연결시켜요. 놀랍게도. 그게 콤플렉스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보죠. 그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이 현실로 보았을 때 왕은 어떤 사람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즉,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떤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냐면 금발머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발머리 왕비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좋았지만, 그죠? 상당히 좋았지만 결국은 금발머리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비의 이제 또 다른 측면이죠. 내면의 인격인 이제 금발머리 딸, 젊은 이제 여성이죠.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는 자아의 내면의 인격은 아니마예요. 그죠? 그 여성 영혼이죠. 아니마는 무엇으로도 등장하냐? 아내로도 등장하고 뭘로도 등장해요? 어머니로도 등장하고 딸로도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제 그 아내로서의 왕비가 사라지니까 대신 새로운 아니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아니마가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아니마, 젊은 아니마죠. 그게 이제 딸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딸 아니마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보자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융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내면 인격인 왕비, 그죠? 그 왕의 내면 인격인 왕비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새로운 인격이 이제 보완되어 들어오는 게 젊은 인격으로서의 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왕은 금발머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제 그림자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왕이 의식하지 못한 자신의 어두운 측면이죠. 이제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대체적으로 외부 대상에게 투사되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환상이나 꿈에서 동성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왕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병든 인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의식이 없는 상태, 의식이 상실된 상태인 거잖아요. 오로지 금발머리에 꽂혀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금발머리 뭐예요?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